방목형 오리 사육이 가금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푸른 논에서 자란 아시아산 오리는 오리와 쌀 모두에게 이로운 독특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고품질의 맛있는 오리고기는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리는 어떻게 알에서 저녁 식사로 전락할까요? 그렇다면 방목형 오리 사육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방목 오리 사육에서는 부화에 적합한 알을 고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예리한 눈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가가를 꼼꼼히 검사하고 가장 유망한 알만 부화기로 보냅니다. 농부들은 껍질이 매끄럽고 튼튼하며 균질하고 균열이 없는 알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배아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또한 알의 크기와 무게를 확인합니다. 작은 알은 새끼 오리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고 큰 알은 부화기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계란은 배아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농부들은 가장 건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난 오리에게서 계란을 채취합니다. 강력한 유전적 특성과 체질 덕분에 이 오리들은 비슷한 수준의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오리에게서 계란을 채취하는 농부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이 새끼들은 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성체로 성장합니다. 농부들은 이상적인 계란을 선택한 후 부화기를 설치합니다. 부화기는 어미오리의 일반적인 계란 환경을 모방하도록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농부들은 온도나 습도가 조금만 변해도 폐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화기는 계란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37.2도씨에서 38도씨 사이로 유지됩니다. 농부들은 정밀한 온도계와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부화 온도를 유지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연약한 폐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화 요인은 습도입니다. 농부들은 계란 발달을 위해 습도를 50%에서 55% 사이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부화기 안에 물바디를 놓거나 자동 분무 장치를 사용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적절한 습도는 계란의 탈수와 배아 성장 저해를 방지합니다. 농장주들은 온도와 습도뿐만 아니라 계란의 환기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적절한 공기 순환은 부화기 내부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새끼 오리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선풍기나 특정 통풍구를 사용하면 신선한 공기를 계란에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화기가 작동하면 농장주들은 계란의 성장을 관찰하는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오리알은 품종과 기후에 따라 약 28일에서 35일 동안 부화합니다. 농부들은 이 기간 동안 알의 발달과 문제를 모니터링합니다. 부화 중에는 알을 검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달걀 껍질에 밝은 빛을 비추면 농부들은 배아의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각 알을 빛에 살짝 비추어 혈관 형성과 배아의 그림자를 확인합니다. 검란은 또한 농부들이 불량 달걀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화하지 않거나 이상 징후가 보이는 계란은 부화기에서 꺼내 박테리아 오염을 방지하세요. 이 방법은 가장 건강하고 유망한 계란만 선별하여 부화율을 높입니다. 농장주들은 계란 부화를 꼼꼼하게 추적합니다. 각 계란의 부화 날짜, 검란 결과, 그리고 관찰 결과가 기록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록 관리를 통해 배아 성장을 추적하고 부화기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화 단계가 끝나면 농장의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몇 주 동안 알을 돌봐온 농부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부화기를 자주 점검하여 알이 움직이거나 껍질이 갈라지는지 확인합니다. 부화 마지막 날은 분주합니다. 농부들은 마지막 순간에 새로 도착하는 알들을 위해 부화장을 청소하고 따뜻하게 데우고 준비합니다. 본격적인 부화를 위해 사료, 물그릇, 그리고 열등까지 열심히 준비합니다. 첫 알이 깨지면 농장은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부화기에서 부화한 오리 새끼들을 보며 농부들은 감탄합니다. 솜털 같은 작은 오리들이 첫 숨을 쉬고 날개를 펼치자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알들이 부화하면서 부화기는 짹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찹니다. 껍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리 새끼들은 아직 축축한 상태로 온기를 찾아 서로 껴안습니다. 농부들은 이 귀여운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노고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농부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알 하나가 부화하는 데는 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농부들은 이 오리를 게으른 달걀이라고 부르며 소기 형제들에게 합류하기 전에 낮잠을 잤는지 궁금해합니다.
장난스럽게 껍질을 두드려 아이가 서둘러 파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오리는 풍부한 식욕과 타고난 먹이 탐색 습성 덕분에 논과 같은 무성한 수생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얕은 수로를 걸을 때 물 갈퀴가 있는 바른 땅을 부드럽게 휘저어 공기를 공급하고 유익한 미생물을 증식시킵니다. 논은 오리에게 이상적인 서식지입니다. 무성한 잎은 오리를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물은 오리가 먹는 수생식물과 곤충을 자라게 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이는 천생연분과 같은 농업적 조화를 이룹니다. 오리와 논 사이의 상호작용은 공존 그 이상입니다. 오리는 먹이를 찾아다니며 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논에 해충이 있으면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고 살충제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리 배설물은 벼를 비옥하게 하고 거름은 토양의 질소와 기타 영양소를 풍부하게 하여 식물 성장을 촉진합니다. 자립적인 생활 주기를 가진 오리는 해충을 먹고 벼는 오리 배설물을 먹고 자랍니다. 오리와 논은 자연의 창의성과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보여주는 독특한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화학물질, 집약농업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공생관계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리의 자연적인 해충 및 잡초 관리는 오리벼 통합 재배의 주요 특징입니다. 기존 벼 농사꾼들은 수확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 달팽이,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화학 살충제와 제초제를 사용합니다. 화학 물질은 환경, 인간의 건강, 그리고 농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논에서 줄기좀나방, 잎깍지벌레, 메뚜기를 먹습니다. 이러한 해충은 방치하면 벼에 피해를 입혀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오리의 순찰 활동은 해충을 억제하여 제초제 없이도 벼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리는 곤충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벼와 영양분과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잡초도 발견합니다. 오리는 논을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어린 벼 줄기를 뜯어내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윈윈 상황입니다. 오리들은 맛있는 간식을 즐기고 농부들은 잡초 없는 쌀을 얻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 천연 해충 및 잡초 관리 기술은 아름답습니다. 오리는 농부들이 값비싸고 위험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오리, 벼, 그리고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먹이를 찾을 때 흙과 물을 섞어 수생식물이 번성하고 유익한 곤충과 미생물을 유인합니다. 오리의 해충 및 잡초 방제는 탁월할 뿐만 아니라 논 생태계에도 기여합니다. 오리 배설물은 영양이 풍부한 천연 비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리 벼 종합 농사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오리는 배설물을 통해 질소, 인산, 칼륨 등의 영양소를 배출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벼 생장에 필수적이며 오리는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오리 배설물은 영양 외에도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분뇨는 분해되어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의 구조와 보수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토양이 항상 젖어 있는 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구조가 개선되면 뿌리 성장과 영양분 흡수가 촉진되어 벼가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자랍니다. 오리 분뇨 비료는 환경적 이점이 있습니다. 기존 벼 재배 농가들은 작물의 비료로 합성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료의 생산 및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리 배설물은 농부들이 합성 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리 배설물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오리 분뇨는 농부들의 비용도 절감해줍니다. 합성 비료는 가격이 비싸고 시장 수요와 공급망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농부들은 오리를 영양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논에서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공급받는 주변 연못에서는 수생식물과 동물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리벼 물고기 농사는 한 구성 요소의 폐기물이 다른 구성 요소의 투입자가 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오리는 오리벼 통합 농사의 핵심이지만 벼의 종류 또한 중요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재배 환경에 맞는 벼 품종과 논에 있는 오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벼 품종을 선택할 때는 도복 저항성이 중요합니다. 벼는 보통 강풍이나 비로 인해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때 도복합니다. 오리는 먹이를 찾다가 실수로 벼를 밟아 도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오리의 먹이 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튼튼한 줄기를 가진 벼 품종을 원합니다. 벼 품종의 오리 먹이 활동 방해에 대한 회복력 또한 중요합니다. 오리는 취약한 품종의 수확량에 해를 끼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오리의 이점과 식물 피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끔씩 갉아먹거나 발해도 견딜 수 있는 벼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벼 품종의 성숙도 또한 중요합니다. 오리벼 통합농법에서는 벼 생장 중 특정 시기에 오리를 논에 투입합니다. 농부들은 오리의 먹이 활동에 가장 적합한 성수기를 가진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리가 도착했을 때 벼가 적절한 생장 단계에 도달하여 해충 및 잡초 관리를 강화하고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벼 품종의 수량과 곡물 품질도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수확량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고 시장에 고품질의 곡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곡물의 크기, 모양, 질감, 향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지역요리 전통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연구기관과 정부기관은 지역 재배 조건과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오리벼 통합농법은 고유한 문제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지침은 농부들이 최상의 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리벼 통합농법은 환경적, 경제적 이점 덕분에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합니다. 오리와 논을 결합함으로써 농부들은 환경과 재정에 도움이 되는 자립형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리벼 통합 농업 모델은 농생태학의 환경적 모범을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오리의 자연스러운 먹이 습성은 해충과 잡초를 줄여 토양, 물, 그리고 야생동물에 해를 끼치는 산업용 살충제와 제초제의 필요성을 없애줍니다. 오리 배설물을 천연비료로 사용하면 폐기물을 줄이고 영양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외부 투입 없이 생태계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쌀 생산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토양 비옥도를 높여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농부들은 오리와 쌀을 통합적으로 재배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오리는 성장하면 고기나 달걀을 얻기 위해 판매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벼 통합농업은 농촌 생계와 지역사회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벼농사 대안은 농촌 이탈을 줄이고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자연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건강한 식량을 생산함에 따라 땅에 대한 자부심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벼 농법의 결합은 세계 최대 식량 시스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필요합니다. 오리벼 통합농법은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리벼 통합농법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오리 사육장, 울타리, 그리고 축산 및 농생태학 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관행벼 농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법의 도입에 문화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리벼 통합 농법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 많은 농부와 소비자가 이러한 접근법의 가치를 인식함에 따라 농촌 생계를 지원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사람과 세상을 먹여 살리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벼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방목오리 무리가 논으로 이동합니다. 수천 마리의 오리들이 그루터기 사이를 뒤뚱뒤뚱 걸으며 반짝이는 깃털로 먹이를 찾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꽥꽥거리는 소리는 이 독특한 농업 시스템의 풍요로움과 활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오리들은 수확한 논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남은 곡식과 쌀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논은 미네랄과 풍미를 제공합니다. 오리들은 진흙투성이 땅을 열심히 뒤지며 먹이를 찾습니다. 오리들이 논에서 하는 일은 먹는 것 이상입니다. 농부들은 방목을 통해 밭을 개간하고 파종 준비를 합니다. 오리의 먹이 활동은 벼 그루터기를 분해하여 토양에 공급하여 토양의 구조와 비옥도를 향상시킵니다. 오리는 수확기에 살아남는 해충과 잡초를 관리합니다. 오리는 먹이를 찾는 동안 남은 해충이나 잡초 씨앗을 먹어치워 번식과 작물 피해를 방지합니다. 자연 해충 방제는 화학물질 사용을 줄입니다. 논에서 먹이를 찾는 많은 오리떼는 전통 농법의 지략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가축을 경작체계에 추가하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폐쇄형 자립형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이러한 재생 농업 전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식량과 환경적 이점을 제공해왔습니다. 방목형 오리 방목의 이점은 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리는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영양분이 풍부한 배설물을 퍼뜨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주변 작물과 초목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는 농업 생태계의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회복력과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논에서 방목으로 사육되는 많은 오리떼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농부들은 오리에게 좋은 물과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매와 여우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오리는 새로 돋아난 벼모종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방목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목 오리를 활용하는 농부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리는 자연과 깃털 달린 채집 동물들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영양가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농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리, 농부, 그리고 지구 모두 윈윈입니다.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목형 오리 방목 모델은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협력하여 생산적이고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통 농업 전통과 현대 과학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먹여 살리고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놀라운 알을 낳아 매우 귀중합니다. 잘 관리된 오리 무리는 매년 한 마리당 200, 3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특히 카키 캠벨과 인디언 러너는 알을 많이 낳습니다. 오리는 스트레스 없이 많은 알을 낳기 위해 좋은 사육 환경, 영양,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리알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농부들은 오리알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오리알은 맛, 영양, 그리고 희귀성 때문에 달걀보다 비쌉니다. 계란 생산을 병행하는 오리 사육은 수익을 다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리알 생산은 관련 산업과 농촌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오리알의 상품성과 수익성은 계란의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며 청결한 집이 필요합니다. 오리의 생애, 주기별 영양 필요량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건강 모니터링, 질병 예방은 오리 관리와 고품질 계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산란기 오리는 다른 가금류와는 다른 식단을 섭취합니다. 균형 잡힌 사료는 조단백질 함량이 116, 118%, 곡물과 유지종자에서 얻는 충분한 에너지, 그리고 튼튼한 난각을 위한 칼슘 함량이 3, 4%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리 활동에는 비타민 A, D, E, B 복합체와 아연, 망간, 셀레늄과 같은 미량 원소가 필요합니다. 소화, 영양소, 흡수, 그리고 산란에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오리알은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가공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거된 알은 세척 후 내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캔들 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비자의 알 품질은 크기, 껍질 품질, 내부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합니다. 적절한 포장, 섭씨 7도, 섭씨 45도, 보관, 그리고 운송을 통해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작물 규모와 목표 시장에 따라 직접 판매부터 도매까지 다양한 유통 방식을 제공합니다. 7, 8주량의 유경오리 사육 일정은 잘 짜여 있습니다. 새끼 오리들은 따뜻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3, 4주 동안 초기 사료를 먹으며 부화합니다. 그 후 사육 사료를 먹이고 6, 7주량의 시장 체중인 2.73kg 6, 7파운드이 될 때까지 더 넓은 공간에서 사육합니다. 사육에는 물, 건강, 그리고 인도적인 가공이 필요합니다. 방목으로 자란 오리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고기를 생산합니다. 오리는 야외에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은 다양한 천연 재료를 채집하여 얻습니다. 방목 오리고기는 지방 함량이 적고 풍미가 풍부하며 질감과 색상이 더 좋습니다. 방목 방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전한 야외 공간, 보호소, 기생충 및 생물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대량의 오리고기를 가공하려면 특수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오리는 휴식을 취하고 전기 충격을 받은 후 경정맥과 경동맥을 절단하여 도축합니다. 도축된 오리는 데치고 털을 뽑고 내장을 적출하고 세척하고 냉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뼈 제거, 다지기, 양념장 담그기 등의 가공 단계가 있습니다. 안전과 품질을 위해 전 공정에 걸쳐 엄격한 위생 및 품질 관리가 시행됩니다. 오리 사체는 가공 후 세척하여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가슴살, 다리살, 허벅지살, 날개살로 다집니다. 다진 소고기, 소시지, 훈제 오리도 생산 가능합니다. 신선도와 품질은 적절한 포장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장 방법은 진공 포장, 환경 변화 포장, 수축 포장입니다. 라벨에는 제품 보관 및 이력 추적 정보가 제공됩니다. 냉장 보관된 오리고기를 포장하고 운송하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됩니다.
오리고기는 풍미와 식감의 조화로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풍부하고 사냥감 같은 풍미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살은 요리의 모험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오리고기는 다양한 요리의 활용도가 높아 바삭한 껍질에 구운 오리부터 이국적인 풍미의 오리 카레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첨단 ACMNT 오리고기 절단 시스템은 오리고기 가공 과정을 혁신합니다. 이 자동화 장치는 최신 센서와 절단 장비를 사용하여 오리 사체를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절단합니다. 고속 작동과 정확한 정확도는 생산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입니다. ACMNT 시스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계는 깨끗한 가공 환경을 보장합니다. FHFD 스캐너를 사용하면 오리 가슴살과 날개의 껍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기술은 정밀하게 껍질을 제거하고 육류 생산량을 극대화합니다. 이 기계는 크기가 작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생산 라인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FHFD 스캐너는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자동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제품 균일성을 향상시킵니다. 센소엑스 뼈감지 시스템과 같은 최신 기술은 오리고기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기술은 정교한 X선 이미징을 사용하여 오리고기 뼈 조각을 감지합니다. 가공업체는 제품이 고객에게 도착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센서 X는 낮은 오탐 지율과 높은 처리량을 자랑하며 효율적입니다. 이 방법은 뼈 없는 제품을 제공하여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자동오리 가공은 수동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동화는 가공 속도를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가공업체는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오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실수와 오염을 방지하여 식품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오리 가공업체는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고품질 오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제 관점에서 방목형 오리 사육은 농업이 어떻게 착취적이고 산업화된 관행에서 벗어나 재생적이고 생태적으로 균형 잡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오리와 쌀의 조화뿐만 아니라 이 모델이 농업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입니다. 농부들은 화학물질과 기계로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 과정을 활용하여 생산성, 회복력,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달성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자체 강화 순환에 있습니다. 오리는 해충과 잡초를 줄이고 오리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오리의 존재는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품질의 고기와 계란을 생산하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 농업은 농부들을 비료, 살충제,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목형 오리 사육은 가축과 작물을 통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수확량을 늘리며 다양한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환경적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특히 기후 변화와 시장 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게 사회 경제적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에서 대규모 가축을 관리하려면 과도한 방목이나 묘목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이 이러한 관행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나 지식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대 농업은 단일 재배와 화학물질 집약적 방식에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 또는 제도적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 교육, 협동조합 모델, 그리고 정책 지원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비료 대신 통합농업 시스템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연구기관은 오리논과 오리논을 통합하는 데 적합한 벼 품종 최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방목오리 사육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더 좋은 쌀이나 더 맛있는 오리고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태적 지능을 중시하고 자연순환을 존중하며 농촌 공동체를 지원하는 새로운 식량 생산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더 널리 도입된다면 농업의 환경 발자국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사람과 땅을 의미 있게 다시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방목형 오리 사육을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이해를 융합한 농생태학의 모델로 봅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공존의 철학이며 식량 안보와 환경 관리가 상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은 것은 이러한 관행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의지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수확량만을 넘어 전체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